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오늘 좀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던 배경은 이제 동사하고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최근에 이거를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같이 무너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도 영향을 유탄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성장성이 둔화된다. 전반적으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상승,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게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될 게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에 대한 청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모멘텀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 어치, 현재 동사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 합병 미국 승인 10월 예상 발언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조 회장은 두바이에서 열린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미국 법무부로부터 동사와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 즉 EU에서 요구한 모든 걸 다 해왔다고 밝혔다. 동사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 기업 결합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미국 법무부의 추가 자료 제출 후 경쟁 제한성 해소 관련 조치에 관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진그룹 즉 이제 동사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병 이슈가 마지막 남은 게 현재 미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도 이제 국내에 있는 항공사를 이제 넘겼죠. 넘기면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미국만 남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이 TV의 경제방송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한항공이 주가는 뭐하고 연동이 되냐? 국제 유가하고 연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포함한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국제 유가 WTI의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경제방송 전문가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식 농부님들 비행기 탈 때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면 어떻게 되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할증료가 내죠. 항공료 할증료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물론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 해서 그 할증료를 100%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제 유가보다 더 중요한 동향이 뭐냐? 바로 환율 동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니, 대한항공을 이제까지 내가 들으면서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들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국제유가, WTI가 현재 동향이 어떠니까 동사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일만 알고 그러니까 약간의 일부만 알고 전체적인 거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할증료를 내 가지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비행기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에 가지고 있는 비행기 물론 본인들이 소유한 비행기도 물론 있습니다. 본인 소유한 비행기. 쉽게 말하면 차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를 타는데 회사 차가 있습니다. 회사 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 차를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회사 차의 대부분 어떻죠? 리스를 한다는 거죠. 장기 리스를 합니다. 장기 리스. 이 대한항공의
여객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돈을 100% 다 주고 본인의 소유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본인 소유, 대한항공 자산의 소유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리스를 한다는 거죠. 차에 회사차, 법인차 어떻습니까? 회사 법인차 중에 회사에서 직접 돈 주고 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장기 렌트카, 리스를 하잖아요. 리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리스란 거죠. 그러면은 리스하고 환율하고 무슨 동향이냐? 그러면은 자, 리스, 비행기, 우리 쉽게 말하면 차, 회사 차를 빌릴 때, 회사 차를 리스를 할 때 어떻습니까? 회사 차를 리스할 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리스하는 걸 돈을 줄 때 우리나라 원화로 돈을 줄까요? 아니죠. 당연히 달러화로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비행기 표를 사잖아요. 비행기 표. 우리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표를 삽니다. 그러면 그 표값은 뭐로 사죠? 달러화로 사나요? 아니죠. 원화로 사는 거죠. 비행기 티켓 값은 원화고 리스로 돈을 주는 돈은 달러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것은 원화고 돈이 나가는 것은 달러화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대가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동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좀 생각을 좀 접어두세요. 국제유가는 국제유가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 환율 동향 살피되면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달러 원 환율입니다. 현재 달러 원 환율 상당히 높습니다. 1370원대 상당히 비싼 상태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달러화 달러 원의 환율 같은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면 달러화가 당연히 기준입니다. 달러화의 달러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주변 다른 6개국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상호 관계를 연결하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자, 달러 인덱스 다른 말로 말하면 달러와의 가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현재 만지작만지작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1370원대 환율이 1300원대 초반,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 달러화로 돈을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1370원에 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개월, 1년 뒤면 예를 들면 1250원에 1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1달러 주는데 1370원에서 1250원, 12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경제방송에서 이 내용을 안 다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환율 중요한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 관련돼 가지고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동사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발생된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 할게요. 자, 동사 주가 위치 보시겠습니다. 오늘 0.75% 상승하면서 20,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주가 떨어졌던 배경은 이틀 연속 떨어졌던 배경은 전 세계 글로벌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21,000원, 2차 저항대 22,000원, 3차 저항대 22,500원, 그 위로는 23,500원가 됐습니다. 23,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9,000원, 2차 지지대 17,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75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197만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쌍끌이로 팔고 있습니다. 금투 팔고 있고 보험 팔고 있고 투신 팔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 상호펀드 현재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동사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실적에서도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수급 동향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사의 가장 핵심이라는 점인 거죠. 동사의 신용비율 같은 경우 0.45%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동사의 시가총액은 7조 3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7조 3천억 원대입니다. 동사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한진칼이 30.37% 지분율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30.3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에서 7.3%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6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17조 9천억, 내년도에 18조 2천억 원 예상되면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조 7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원, 내년도에 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1천억 원대, 올해 1조 2,800억, 내년도에 1조 2,800억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4,800억 원대, 2분기 4,700억 원대, 3분기 5,400억 원대, 4분기 2,800억 원대였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4,856억 원 대비 올해 5,375억 원이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72억 원에서 올해 4,680원, 다소 주춤하지만은 3분기 때 다시 5,430억 원에서 올해 6,06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43억 원에서 올해 4,582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209%,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 부채 때문에 또 관련돼 가지고 부채는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나라 부채가 아니라 해외 쪽에는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환율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환율이 들어간 게 영향이 많습니다. 리스, 첫 번째 리스, 두 번째 수급 동향, 외국인 수급 동향, 세 번째 부채, 외국 부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10.6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3,312원, BPS는 31,063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은 쉽게 3,4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00원이면은 37에 21, PR 7배가 안 됩니다. PR 6배 구간이라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3,312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실적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자, 여객하고 화물 쪽이 나오겠죠. 자, 항공, 운송 쪽 통틀어 가지고 그냥 98%를 했네요. 자,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화물 쪽에서 국제 화물 쪽에서 25.8%, 국제 여객 쪽에서 17.0%, 그리고 나머지 내수 관련돼 가지고 국내 화물과 여객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마지막 12전화 했던 게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호텔업 및 빌딩 임대업 하는 회사가 있고, 항공 운송과 항공기 지상조 관련된 회사, 수상 오락과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금융 관련된 회사, 소형 항공기 운송업 하는 회사, 항공기 인터넷, 국내외 항공사 여객 운송 서비스, 그리고 호텔 운영, 인력 공급하는 호텔 숙박업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종가 20,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라운드 현재 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21,429원, 평균 매도 단가는 21,462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조은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이 올해 미국에서 10월 달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는 움직였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28.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2.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2,000원, 2차는 23,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19,000원, 2차는 17,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